기본 기능을 한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노션은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검색이 용이하려면 유료 요금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 개인 프로 요금제부터예요, 사실. 이 개인 요금제는 일단 무료고요. 예전에는 페이지나 블록 개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무료 요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공간 자체에는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페이지마다 따로따로 사람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최대 5명까지만 가능해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최대 5명의 게스트 초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게스트들을 5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조직이 5명 이상이다 또는 이 페이지를 함께 편집할 사람이 5명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인 프로 요금제에는 무제한 파일 업로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요금제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할 때 최대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5MB 이상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개인 프로 요금제부터는 그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노션을 쓴다라고 하면 개인 프로 요금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그래도 연간 뭐 월간으로 계속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요. 노션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미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듯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을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구글입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 입력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면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기억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 이미 계속 이제 자동 로그인을 아무래도 해놓으니까 그거랑 노션을 연동을 시켜놓고 더더군다나 저는 공용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용 구글 계정으로 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션 페이지 자체의 관리 권한을 인수인계할 때 공용 구글 계정을 사용하시면 더 용이하겠죠. 로그인을 이제 딱딱 누르면은 사실 중간에 개인용으로 하시겠습니까? 팀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가 떠요. 근데 팀용 말고 개인용을 선택해서 네,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은 처음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에서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이 사이드바는 내 노션 페이지의 목차 역할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페이지들이 쭉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약간 이렇게 글씨들이 있고 공유 버튼이 있는 요 공간을 상단바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넓은 영역을 캔버스 또는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여기가 이제 백지로 뜨면서 뭐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느냐, 뭐 빈 페이지를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다양한 옵션들이 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탐색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 튜토리얼처럼 시작하기 페이지가 뜨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저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확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쭉 따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처음 노션을 만들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면 여기서 워크스페이스는 뭐냐? 나의 작업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업 공간에는 페이지를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업 공간에 이름이 있어요. 이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내 구글 계정에 제정해 놓은 이름의 노션 이렇게 이제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가 신경 쓰이냐면 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면 이렇게만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래서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바로 용도에 맞게 이 워크스페이스 이름부터 바꿉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 페이지를 공유했을 때 타인한테도 보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노션을 처음 딱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모든 워크스페이스에 무작위의 새 단어로 도메인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웹 공유를 하고 싶다 어딘가에 그러면 링크가 길더라도 좀 의미 있는 단어들로 길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의미 있는 단어로 조금 바꿔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방금 제가 막 엄청 막 다양한 단어들을 막 오다다다다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거는 캡처나 아니면 저장을 해두셨다가 좀 두고두고 보실 만한 이제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3개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계속 쓰일 말이에요. 내 계정의 작업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페이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페이지는 내용을 쓸 수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블록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노션은 블록을 기반으로 만드는 어떤 툴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블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북마크 이런 게 다 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하나 넣더라도 그거는 그 넣는 순간 이미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각 페이지를 꾸며주는 그림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커버는 각 페이지의 상단을 꾸며주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커버는 꼭 내가 만들지 않아도 무료 제공 이미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이 앞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노션의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다양한 형식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표를 하나 만들면 그 표를 리스트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캘린더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청년 축제 그 페이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이 단어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인베드라는 거는 블로그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페이지에 넣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 뭔 말인가 이렇게 싶으실 텐데 일단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상단바에서 즐겨찾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상단바에 즐겨찾기 버튼은 어디 있냐면요. 상단바 제일 오른쪽에 이제 점점점 바로 앞에 별표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즐겨찾기가 되고 다시 누르면 즐겨찾기가 해제됩니다. 요거를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이 한 2분 정도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션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뭐 구글에다가 노션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notion.so 이렇게 notion.so 이렇게 친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고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지금 로그인된 구글 계정이 뜨면서 이걸로 이동을 하겠느냐라고 뜨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네. 지금 혹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 이 화면이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이에요. 처음에 딱 가입을 하시면 노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개인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팀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체험일 뿐이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인용을 먼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글 계정으로 노션에 한번 로그인을 해봤고 개인용 계정을 선택해서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튜토리얼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튜토리얼 페이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뭐 빠른 메모, 뭐 나의 공간 이런 식으로 이미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튜토리얼이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워크스페이스 만들면 뭐부터 한다 그랬죠? 이름부터 바꾼다고 했죠?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이드바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내 이름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설정과 멤버라는 버튼이 있어요. 설정과 멤버,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모든 설정은 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설정과 멤버에 들어가시면 워크스페이스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민혜민의 노션 실습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름이니까 좀 생각하셔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도메인은 지금 무작위로 3개의 이제 단어가 생겼잖아요. 이건 일단 두도록 할게요. 저는 웹 공유를 할 예정은 아니니까요. 네,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의 페이지에 갈 때는 이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고 이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을 클릭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 기능 한번 써볼까요? 여기 상단 바에 여기 점점점 바로 옆에 이 별표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만든 페이지가 되게 많아지면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쓰는 자주 들어가는 거를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바를 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이드바 바로 옆에 이제 사이드바 닫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닫아지고 작업 환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열기 버튼이 나옵니다. 더 간단하게는 단축키로 컨트롤하고 제 노트북 상으로는 이제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이제 그 키가 있는데요.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좌우 반전이 되어 있죠. 어쨌든 보통의 슬래시랑 반대로 되어 있는 그 키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닫아지고 네, 바로 열리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셨으면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다 되신 거예요. 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블록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록은 뭐냐면요. 그냥 모든 걸 다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빈 페이지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플러스 버튼이 떠요. 그럼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한테 맞는 블록을 선택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바로 한글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새 페이지를 일단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빈 페이지에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뜨거든요.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블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은 온갖 블록을 다 만들 수가 있고 텍스트 블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고 제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제목을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그냥 명령어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제목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요. 네, 헤드라고 치면은 또 되고 그래서 영어로 치셔도 되고 한글로 치셔도 되고 네, 이게 다 나와요. 할 일 목록 이렇게 하고 슬래시하고 토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을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네,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일단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블록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나 이런 데 쓰실 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아, 이 문단하고 이 문단하고 이 문단하고 다 좋은데 얘랑 얘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노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블록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 마우스를 올리면 플러스 버튼 옆에 6개의 점이 있는 이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 블록의 위치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블록 1을 1 자리에 옮길 수도 있고 네, 맨 아래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죠. 이게 긴 글을 편집할 때일수록 굉장히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블록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 양의 어떤 뭐 글을 옮길 때에도 사실 블록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함으로 인해서 얘네를 통째로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능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더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블록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많이 쓸 수 있는 블록이 아무래도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그 텍스트를 드래그 처리하면 상단에 다양한 메뉴 바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 블록이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다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뭐 굵게, 이탈릭체, 뭐 언더바, 취소선, 그 다음에 코드화를 시킬 수도 있고 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고 또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서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옮겨가서 얘네들이 다 텍스트였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블록을 드래그를 하면 위에 이렇게 메뉴바가 뜹니다. 그래서 굵게도 할 수 있고 네, 취소선을 그을 수도 있고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글씨 색깔을 넣으면서 동시에 배경색도 넣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 꼼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웃기게도 블록 전체의 기능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텍스트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을 넣어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드래그하고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색깔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탕에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색깔을 넣는 거예요. 자, 블록에 관련된 모든 옵션은 다 6개의 점을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색을 지정해서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은 꼼수이긴 하지만 형광펜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색깔을 지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텍스트를 여러 줄을 입력을 하고 싶은데 블록을 구분하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션에서는 엔터를 치면 각각의 블록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쉬프트를 누른 채로 블록을 하면 엔터를 치면 요거는 하나의 블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상태에서 또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잘 보시면은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미묘하게 행간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아름다운 지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급 관련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 해보셨을까요? 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축키 이 페이지도 캡처 해놨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단축키가 없이는 노션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뭐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까 명령어 입력할 때 슬래시 하는 거 말씀드렸고 제목은 샵 하고 스페이스 키를 바로 누르면 제목이 뜨거든요. 샵 하나는 제일 큰 제목, 샵 2개는 중간 제목, 샵 3개는 작은 제목. 그러면 할 일 목록은 중괄호를 2개 땅땅 연달아서 치면 바로 떠고요. 글머리 기호 앞에 그 점 찍히는 거는 더하기를 하고 스페이스 키 누르거나 아니면 다시를 하고 스페이스 키 누르거나 아니면 별표 하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바로 이제 뜨고요. 이모지를 글씨 중간에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콜론 그 땡땡 버튼 있죠. 그거를 딱 누른 다음에 단어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땡땡하고 우산 이렇게 치면 우산 이모지가 바로 뜨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토글도 단축키가 있어요. 네, 부등호를 한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토글이 나오고요. 전체 토글을 열고 닫을 때에는 컨트롤 알트 T 이거를 한꺼번에 누르시면은 전체 그 페이지에 있는 전체 토글이 열리고 전체 토글이 닫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선을 중간에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슬래시를 한 후에 다시를 2번 치면 구분선을 바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나 사람을 멘션할 때는 골뱅이, 인용 단축키는 따옴표 앞에 따옴표를 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진짜 단축키니까 그냥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때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만들거나 뭐 캘린더 형식으로 만들거나 이런 걸 입력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은 뭐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는 뭐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인라인은 이 페이지 전체 중에 중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전체 페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냥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를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저는 인라인을 선택해라. 일단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표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로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표를 추천드려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활용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냥 모든 목록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뭐냐면 각 행과 각 열의 개별적인 서식 적용은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독서 목록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있는 란에다가는 옅은 회색을 넣고 싶고 태그가 있는 데에는 조금 짙은 회색, 읽은 날에는 검은색 색을 넣고 싶어. 이거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코딩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편하게 필터링하고 정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열을 꾸미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같은 내용을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이고 각 행 자체가 별도의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트리 구조가 돼요. 그래서 독서 목록이라고 하면 각 목록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궁금하잖아요. 그걸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또 상세 내용이 있고 그걸 또 클릭하면 또 상세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압축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그래서 독서 목록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제목을 넣고 이거에 대한 태그를 넣고 읽은 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리스트 형식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보이고 캘린더 형식으로 보면 읽은 날을 기준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의할 점 첫 번째, 첫 열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첫 열, 이름이 있는 이 열은 삭제 불가. 그래서 나는 한글에서 하는 것처럼 맨 앞에다가 순번을 넣고 싶어. 1, 2, 3, 4, 5.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름이 1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순서 뭐 중요합니까? 그냥 정렬로 그냥 날짜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시거나 태그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데에 더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표에 한없이 속성을 추가하고 편집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그 추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출판사도 추가하고 싶어. 그럼 출판사도 넣으면 되고 또 읽은 날을 추가했는데 다 읽은 뭐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을 따로 넣고 싶어. 그럼 그것도 따로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렬, 필터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텍스트 블록을 만들어 보고 서식도 변경해 보고 제목 블록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제목에 대한 서식도 변경해 보고 또 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페이지를 3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제가 아까 텍스트 블록은 만들어 봤으니까 제목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제목을 입력을 한 이유는 다른 제목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단축키 뭐가 있었죠? 샵 누르고 바로 스페이스 누르면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큰 제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샵하면 중간 제목이 나오고요. 3번 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작은 제목이 나옵니다. 자, 제목의 블록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짜 웃기게도 이 제목 블록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행간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목이랑 그 위에 있는 텍스트 블록이랑 서로 차이를 크게 두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가 되게 크게 넓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제목 위에 되게 공간이 넓고 중간 제목 위에 중간이고 작은 제목 위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잡지 지면처럼 긴 글일 때는 이게 또 유용한데 만약에 내가 제목만으로 뭔가 글을 쓰고 싶다. 크게 들어가는 어떤 되게 뭐 예쁜 뭐 표 같은 걸 많이 넣고 싶다 하면 사실 이게 되게 거슬릴 수도 있어요. 저는 거슬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목도 다 서식 지정이 가능합니다. 드래그를 한 후에 상단바를 활용해서 여기만 주황색으로 만들고 또 뭐 여기만 빨강색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명령어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슬래시하고 데이터베이스
치면 인라인 기능이 있고 전체 페이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인라인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표를 넣어줍니다. 자, 요 기본적으로 일단 표가 나왔는데 레이아웃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 제일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을 누르시고 레이아웃에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 레이아웃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리스트는 정말 제목만 노출되는 표라는 것이고 표는 제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성들을 노출할 수 있는 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제로 독서 목록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해볼까요? 독서 목록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뭐 저는 빨강머리 앤이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여기에 이제 태그를 달 수가 있는데 태그는 굉장히 좀 그냥 각자 알아서 다시면 돼요. 뭐 어떤 국적을 기반으로 뭐 국외, 뭐 캐나다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장르를 기반으로 뭐 소설 아니면 뭐 어린이 소설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그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장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다 이제 장르를 입력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에도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입력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그 속성에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이것들을 다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태그 속성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되게 다양한 색깔을 자동으로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소설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냥 키워드라고 바꾼다고 합시다. 그럼 다양한 키워드들을 사실 넣을 수 있잖아요. 성장 소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여성 주인공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캐나다 국적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쳤을 뿐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옵션들의 옆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누르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 태그를 다양한 색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가 다 채워졌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점에서 태그 기능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속성 유형이 사실 날짜예요. 네, 날짜 아까 보셨죠? 읽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읽은 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엑셀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짜 속성이 있는 열에는 자동으로 날짜 입력으로 이렇게 서식이 지정이 돼요. 굳이 내가 어쩌고저쩌고 년, 어쩌고저쩌고 월, 어쩌고저쩌고 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 목록을 꾸밀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보기로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보기를 추가해서 리스트 보기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보기를 추가해서 뭐 캘린더 보기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캘린더 보기다라고 하면 10월 7일에 빨간머리 앤을 읽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이게 무슨 뭐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